요즘 가장 뜨고 있는 분야가 방산이잖아요. 뭐 주식도 그렇고 실적도 요즘 너무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산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대기업들이 요즘 채용 시장의 문을 많이 닫았는데 방산만큼은 그래도 꽤 많이 뽑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 면접 시즌이 조금 지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 면접 후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기업들의 뭐가 있죠? 뭐 LIG 넥슨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시스템도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뭐 현대 로템 등 다양한 방산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다양한 방산 기업 중에서 한 곳을 이제 제가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다른 곳을 붙어가지고 여기 이제 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면접을 준비하고 실제로 면접을 보면서 어떤 질문들을 받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저는 그냥 전자인데 컴퓨터 쪽을 조금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둘 다 공부를 했고 뭐 좀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아무튼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으로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보시고 면접에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요 먼저 말씀드리면 방산 소프트웨어 직군이고요. 실제로 면접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님이 세 분 계셨습니다. 3대 1 면접이죠. 전체적으로는 이력서와 자소서 기반의 면접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이 두 개가 이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등 이런 것들 너무 기본이 되는 질문들이죠. 꼭 잘 준비하셔서 기본은 지키고 가자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제가 뭐 말을 하면 제 눈을 볼 때도 계시지만 이력서랑 자소서를 좀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속 읽다가 한 사람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 계속 읽다가 꽂히는 키워드를 발견하면은 약간 질문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면접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 까놓고 솔직하게 이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랑 인성을 같이 보는 종합 면접이었습니다. 나름 이제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산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이라고 제가 일반화해서 표현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뭐 직무랑 인성을 같이 물어보는 종합 면접이었다. 처음에 들어가면 당연히 뭐 합니까? 자기소개를 하죠. 면접왕 이형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취준생들이라면 다 알 텐데 이 뭐 면접왕 이형 채널에서 그 항상 얘기하는 게 필살기 있잖아요. 필살기. 네, 그때 취준할 때 제 필살기는 뭔가 이런 거 엄청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 뭐 자기소개 쭉쭉쭉 하다가 면접관님들이 혹할 만한 그런 키워드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자작 드론을 만들었다고 했고요. 이 면접을 볼 때 컨셉을 정해야 됩니다. 컨셉. 여러분들이 면접관님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지.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컨셉을 이 전자제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좀 약간 미쳐있는 사람으로 저를 좀 포장을 했어요. 전자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막 회로도 막 공부하고 특히 전자제품을 제어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난 너무 좋더라. 이런 인상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 할 때부터 나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아서 이런 활동들을 했고
전공도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으며, 그리고 실제로 자작 드론을 만들어 보면서 이 전자적인 지식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 전자 컴퓨터 지식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 다음 질문이 이 드론을 왜, 누구랑, 어떻게, 어떤 언어를 사용했으며 무엇을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래요. 그래서 딱 느꼈죠. 면접왕 이영님 감사합니다 하고 면접관님들이 저의 이제 필살기 유도 질문에 걸려든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고, 그래서 답변을 했습니다. 뭐 왜 했냐? 바로 전자제품이 너무 궁금했다. 누구랑 했냐? 혼자 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뭐 책을 사서 드론을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공부해서 결국엔 뭐 C 언어도 배우고 하드웨어 회로도 배워서 어떤 모터를 사용해서 어떤 제어 알고리즘으로 드론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이 기업에 지원한 동기가 뭐냐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내 대답이 좀 시원치 않았나? 뭔가 좀 더 꼬리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질문 하나 하고 바로 지원 동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초장부터 좀 말이 많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지원한 동기를 이제 생각을 해냈습니다. 사실 방산 기업이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군대를 다녀오죠. 군대. 너무 뻔해요. 그냥 군대 썰을 좀 풀어줬습니다. 제가 항공기 통신 장비 정비병으로 입대를 했었는데 뭐 사실 통신 장비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갈아 끼우는 것 정도만 하고 납땜 정도만 하고 그냥 잡부였죠. 잡부였는데 하지만 항공기에 있는 통신 장비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방산 쪽에 관심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냥 이제 컴퓨터만 보는 소프트웨어 말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뭔가를 이제 액추에이터를 구동시킨다든지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입사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네요. 사실 뭐 취업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저는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데서 제가 1년 후 그리고 2년이 아니라 3년 그리고 10년, 20년 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연도를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연도라도 나누면 그게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1에서 3년 차에는 그냥 열심히 배우겠다. 머리 받고 열심히 배우겠다. 10년 차에는 실무의 중심이 되겠다. 20년 차에는 관리 측면에서 뭔가 좀 이제 매니지먼트 쪽으로 넘어가겠다. 뭐 이런 뻔한 대답을 했습니다. 또 꼬리 질문이 이제 나왔죠. 군 생활에서 항공 부대를 나왔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죠. 항공기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 교체하고 전선 불량 같은 거 나면은 이제 납땜도 해주고 그리고 뭐 여러 엑셀 업무, 정비 관련된 업무들을 했다. 비행 시간도 기록하고 뭐 유류비도 정산하고 뭐 이런 업무 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좀 이때까지는 약간 일반화된 질문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몇 개의 꼬리 질문들 뭐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제가 학부 연구생을 했었는데 이 연구실은 왜 한 건지, 학부 연구생은 왜 했는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뭔가 좀 더 공학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액추에이터를 구동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보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대학원은 왜 가지 않았는지, 그럼 연구실도 했는데 대학원 왜 안 갔냐? 라는 질문을 받아서 저는 조금 더 실용적인 문제를 풀고 싶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뭐 취업하려고 대학원 안 간 거지, 뭐 학문의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대답은 현실적인 문제를 풀고 싶었다. 연구생을 하면서 했던 것들은 다소 현실과는 맞지 않은 추상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당장 취업을 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보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그래서 논문을 왜 냈냐? 네, 그냥 학부 수준의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냈냐 하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공학을 이 연구 논문에 접목시켜 보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논문을 내며 무엇을 배웠냐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면서 약간 무엇을 배웠는지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면접을 다닐 때도 그래서 그거 해서 뭘 배웠냐, 그리고 그거를 왜 했냐, 왜 했냐, 뭘 배웠냐, 그리고 이 사이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how. 근데 이 논문을 어떻게 냈냐는 질문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배웠냐라고 해서 그냥 제가 생각한 이론을 가정을 하고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내용을 전개시킨 다음에 뭐 결론을 한번 내봤는데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답이 없는 문제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꽤나 좀 괜찮았던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엄청 높은데 영어 성적은 그에 비해 낮은 것 같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지. 제가 학점이 4점대인데 4.x. 그래서 학점이 높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성적은 좀 낮았어요. 이때 지원할 때 아마 토익 스피킹 130점이었던 것 같아요. 높은 점수는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 영어 개 못하는데 이거 뭐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약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이때 뭐라고 대답했지? 그냥 틈틈이 이제 뭐 토스 점수 올리고 뭐 영어 회화 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있다. 좀 얼버무렸어요. 이거는 좀 제가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면접관들 눈에는 뭐 영어 개 못하는데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애로 살짝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대답을 못했다. 약간 허를 찔렀습니다. 이게 높은 학점과 낮은 영어 점수가 너무나도 좀 비교가 되니까 제가 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